안녕하세요. 달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왕창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본격적으로 쓴 거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록을 처음에는 블렛 저널 뭐 일기장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재미가 붙여서 이것저것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쓰려고 준비한 다이어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이어리를 어떤 용도로 쓰고 무엇 때문에 구매하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이렇게 많이 쓴 건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기록의 재미도 있고 저에 대해 좀 알고 있게 되는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볼 다이어리는 바로 이 로이텀 다이어리예요. 로이텀 하면 블렛 저널 많이 생각나실 텐데 저도 역시 블렛 저널 쓰려고 준비하다가 로이텀 다이어리를 알게 됐고, 로이텀 다이어리에서는 매년 블렛 저널을 위한 다이어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써보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도트 무늬만 들어간 로이텀 제품에 고정을 해서 쓰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도트만 계속 있어요. 정말 딱 첫 장의 이 인덱스 페이지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블렛 저널로 할 일, 뭐 하루 정리, 회고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데일리, 매일 하는 거의 기본 기록이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총 2권으로 쓰고 있고, 올해는 뭔가 이런 쨍한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오렌지 컬러를 상반기, 녹색 컬러, 그린 컬러를 하반기에 써보려고 합니다. 이 오렌지 컬러를 가지고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포켓도 있고, 지금 카메라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되게 얇게 보이실까요? 이게 절치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권의 다이어리에다 쓰다 보니까 만약에 뭐 올해 상반기, 뭐 아니면 올해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내가 연결돼야 되는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절치선이 있는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모든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있고, 이 뒤부터는 그냥 또 다 절치선이 없는 도트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게 가름끈이 2개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먼슬리에 하나를 꽂아놓고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쓰는 뭐 7일, 10일 막 이렇게 날짜에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잘 쓰고 있고, 페이지 수도 나와 있고 용지 질감도 미색이라서 보기도 편하고 만년필 같은 것도 썼을 때 많이 안 번지고 해서 저는 좀 마음에 들게 쓰고 있고, 이게 모으다 보니까 같은 다이어리를 쭉 계속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블렛 저널은 앞으로도 여기다가 계속 쓸 것 같아요. 제가 세팅하는 방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쓰고 있는데 그 세팅 방법은 다음에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세팅하면서 공유해 볼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오브레코드에서 나온 스텝업 다이어리입니다. 지금 표지 보면 엄청 깔끔하게 생겼죠? 더러워서 아마 밖엔 안 들고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용도도 건강기록 목표로 준비를 한 다이어리라서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본으로 되어 있고 이게 120g 모조지로 되어 있어서 두께감도 좀 도톰하게 느껴져요. 건강기록 뭐하러 나눠서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블렛 저널에 뭐 하루 먹은 거, 운동한 거, 수면, 컨디션 이런 거 다 적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한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썼었지만 내년에는 좀 한 페이지에 한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노트 페이지도 있고 한 주 뭔가 회고할 수 있는 칸도 있고, 여기에 날짜별로 무지란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역할을 나눠서 내가 쓰기에 좋고 그 역할별로 내용이 한눈에 좀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로 결정을 했고, 솔직히 요
기록은 제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라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언젠간 다시 멈췄다가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만년형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앞에 보면 당연히 연간 페이지들 다 있고 건강별로 목표를 정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활용할 것 같아요. 내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 1월, 2월 안에는 꼭 그 운동 내용이 적혀져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먼슬리 페이지 그리고 위클리 페이지가 매 먼슬리에 5장씩 띄워져 있고 다시 먼슬리 페이지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예 뒤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 자유 노트가 10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슬리도 줄이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수면 시간 쓰고 걸음수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세분화한 항목을 써도 먼슬리 페이지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요거 제가 요거를 이거 어디다 써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보니까 가름끈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가름끈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북마크도 써져 있고 그래서 얘를 책갈피처럼 여기에 뭐 껴놓는다든지 해당 주에 껴놓는다든지 한 중반부 지나가면 또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넣어서 같이 한번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731 디자인에서 나온 플랜 B 위클리 플래너예요. 노랑 색깔이 되게 귀엽게 느껴졌고 PVC 커버도 씌워져 있어서 1년 내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뒤에 지퍼도 있어서 여기가 공간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리된 데에다가 뭐 넣어놔야 되는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넣어놓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다이어리를 세로형으로만 썼고 이렇게 가로형은 처음 사보거든요. 그래서 얘 잘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안에 속지 때문에 얘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고민한 것도 있긴 한데 노란색도 약간 마음을 뺏기고 해서 얘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내년도 캘린더 있고 날짜별로 1년 쭉 나와 있고 보시면 이렇게 12월부터 되어 있는 거고 한 페이지는 먼슬리 그 다음부터 쭉 위클리 그럼 또 당연히 먼슬리가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저 약간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칸도 넓은 것도 너무 좁은 것도 아닌 칸이어서 채우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위클리도 보시면 여기에 음영으로 날짜 표시되어 있어서 내가 주간 파악하기에도 좋고 달력을 보면서 일정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뭐 기록 이야기도 쓰고 뭐 읽었던 책 내용도 쓰기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리를 해서 썼거든요. 아니면 뭐 연력에 표시를 한다던가. 근데 이게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어떤 횟수 혹은 어떤 주기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좀 콘텐츠 기록에 집중을 해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걸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슬리 페이지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 내가 이날 간략하게 뭐 블로그에 여행 관련된 글을 썼구나. 인스타그램에는 아 읽은 책 썼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아 내가 한 달 동안 이 주기로 몇 번 정도 하면은 부담되지 않게 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콘텐츠 주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고요. 보면 주간도 이렇게 이분할로 되어 있어서 날짜별로 2칸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엔 할 일을 쓰고 여긴 내일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걸 다시 연결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여기다가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을 가득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가져온 다이어리는 두께감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워너디스의 잔물결 5년 다이어리입니다. 5년 다이어리를 작년에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 몇 번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년 하지 못하다가 내년이 적기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왜 5년 다이어리냐? 제가 느꼈을 때 3년은 뭔가 변화를 느끼기에 짧고 10년은 또 너무 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때마침 내년이 6, 7, 8, 9, 0
해서 2030년이 되면 5년을 가득 채울 수 있거든요. 어떤 나이대에 내가 지금 있든 굉장히 변화나 그게 꼭 감정이나 환경 뭐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변화들을 제일 많이 체감할 수 있는 해가 전 5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5년 다이어리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저는 아주 앤틱해서 손때가 묻어도 5년 동안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의 워너디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고민했던 항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째는 연도가 써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연도가 안 써져 있죠. 이게 그래서 최종으로 고민한 이유예요. 나머지는 정말 다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5년 나눠서 다짐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이 글씨가 완전 검정색도 아니고 약간 먹색에 갈색 조금 같이 섞은 느낌이어서 눈에 보기에도 편안하고 매일 하루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12월 31일까지 있겠죠? 이게 저한테는 구성이 좀 보기도 편할 것 같고 특히 유명한 호보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모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이 페이지가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일본어 그 문장도 나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깔끔한 게 없을까? 하다가 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또 다른 데 것도 봤는데 뭐 이렇게 오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오히려 내가 쓸 때는 이게 정말 깔끔하고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 12월 31일 페이지 넘어가고 나면 뭐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도전, 소비, 장소 이래서 매해를 무언가의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회고도 해보고 좀 리뷰도 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회고를 우리 글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짐들 리뷰하면서 5년을 좀 정리하기에 난 얘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했어요. 그냥 연도를 내가 깔끔하게 쓰지 뭐 그거 하나만 감수하면 되는데 라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한번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구매한 다이어리는 리훈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 한 페이지 날짜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리훈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일기장도 여기에다 썼었고 저한테 약간 블랙 저널 뭔가 하루 정리라면 일기장은 감정을 쏟아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제가 깔끔할수록 좋고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아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당연히 연간 플랜이 있고요. 여러분 이 페이지 많이 쓰시나요? 거의 모든 다이어리 연간 플랜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페이지를 거의 없는 페이지라고 봐도 무방해서 그 다음에 매년 당연히 날짜별로 있고 여기 특이했던 건 루틴 페이지가 항상 있어요. 올해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안 써서 이 페이지를 내년에는 꼭 2페이지 다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목표를 정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슬리 있고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 디자인 아주 깔끔한 거. 날짜만 표시되어 있고요. 그것도 살짝 색깔로 오늘 무슨 날짜인지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날짜랑 요일만 써져 있고 나머지는 모눈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일기장을 쏟아내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모눈이 있어서 좀 점잖게 쓰는 날은 또 점잖게 쓰고 막 휘갈기는 날은 진짜 가끔은 나도 못 알아볼 글씨로 막 휘갈겨서 감정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하루 한 페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눈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이어리 꾸미는 분들도 뭐 스티커를 같이 꾸며도 되고 사진 붙여서 하루 한 페이지를 표현해도 되고 이 규정이 있지만 그 틀이 명확하진 않아서 내가 활용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이 다이어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뒤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대로 구성되어 있고 아예 빈 모눈이 아주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페이지 아마 안 쓸 것 같긴 해요. 일기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포켓 있는 것도 전 굉장히 좋고
올해는 제 기억에 한 요 정도까지 포켓이 나와 있어서 이 스티커를 넣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크기가 좀 더 줄어든 게 저는 오히려 스티커 넣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색깔 깔맞춤해서 항상 요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쓸 때는 전 보통 이 펜으로 쓰고, 요거는 앞에 있는 루틴 페이지에 딱 같이 붙이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리온에서 나오는 요 색깔 스티커를 굉장히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여기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거를 올해 이어서 일기장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페이퍼리안의 리마인드 먼슬리 다이어리예요. 제가 내년에 좀 장기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게 올해 딱 12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내년 아마 연말, 빠르면 10월, 11월 그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데 아무 데도 안 적고 딱 한 권의 다이어리만 이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슬리 다이어리를 알아보다가 얘한테 마음이 뺏겨서 구매를 했어요. 왜 뺏겼냐면요. 첫째는 휴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사이즈는 아니고 너무 작은 사이즈도 아니어서 저 좀 보부상이거든요. 가방에 넣었을 때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두께감이나 이 실제본도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1년 내내 써도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진 않다. 표지가 엄청 빤빤한 소재는 아니긴 하지만 들고 다니기에 이 정도 빤빤함이면 충분하다. 얘도 똑같아요. 내년 달력? 근데 내후년 달력까지 있더라고요. 연간 플랜 쓸 수 있는 곳. 11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12월 쭉 있고 26년 다이어리가 쭉 다 있고요. 보면 칸이 있지만 세로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칸이 또 없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 조금 삐져나가게 할 일을 써도 좋을 것 같고, 매월 밑에는 메모란이 있어서 제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나 이번 달 안에 꼭 선택해야 되는 내용들, 아무래도 프로젝트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고, 달력도 같이 보면서 쓰니까 딱 매 달마다 프로젝트 하나씩 진행하면서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여기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칸이 분할되어 있는 거. 차라리 한 주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달이 많지도 않고 겹쳐야 한 3, 4일이니까 이걸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로 결정을 했고, 먼슬리다 보니까 이 뒤에는 다 프리노트로 되어 있어요. 여긴 줄노트고 여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지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여기다 적어주고, 글로 표현하고 내가 메모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여기 써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분할이 되어 있어서 뭔가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내가 회의 내용을 적어도 되고, 브랜드나 업체를 고민한 게 있으면 업체별로 알아본 내용 정해서 고민해서 결정을 해도 되고 해서 저는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이렇게 접으면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빨간색 표시된 거의 요만큼이 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함 없이 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막상 써봤는데 단점을 하나 찾은 게 보이시나요? 내용을 보여드릴 순 없어서 이 뒷페이지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지금 회의 첫 내용을 나눈 게 있어가지고 뒤에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만년필이나 잉크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두께감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글씨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좀 약간 번지는 것도 보이고 해서 이거 종이 재질 알았으니까 나 뒤부터는 볼펜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다가 이 내용들을 다 적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책이에요. 오브레코드의 하프 스크랩 노트북. 보시면 얇고 작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어디에 꽂아놓기에도 부담이 없는 사이즈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권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핸디북 크기고요. 보여드리면 얘는 스티커 같이 들어있는데 표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표지 쓸 때. 표지 쓸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놓으면 앞뒤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보면 속지도 모는 무지, 모는 무지의 무한 반복이거든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무지, 모눈, 무지, 모눈이 반복되어 있어요. 형태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표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아예 뒤집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모눈을 위에 놔도 되고 무지를 위에 놔도 되고 왼쪽 오른쪽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프리노트고요. 저는 이거를 만남 기록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친구들 자주 만나진 않지만 만나면 친구들과 나눴던 좋은 이야기들도 까먹게 되고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소중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나지도 않는데 한 권의 온전한 다이어리를 사기는 아까울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저는 또 편지 쓰고 친구들한테 뭔가 선물 주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나한테 딱 찰떡일 것 같은데 어디 좋은 거 없나 하다가 너무 얇고 컴팩트하면서도 너무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닿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메모노트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나중에 또 한 번 한 페이지 쓰게 되면 표지까지 꾸며와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내년에 이어서 쓸 다이어리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 루카랩 스크랩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얘를 독서노트로 쓰고 있는데 모눈으로 되어 있고 스크랩 다이어리인 만큼 아무런 형식의 규제가 없고 이 모눈도 회색으로 연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읽은 모든 책을 기록하지는 않고 남기고 싶은 책만 기록하고 있는데 뭐 언제 읽었는지 어떤 책인지 질문, 요약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이 다이어리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특히 저는 필사노트를 쓰지 않고 있어서 시중에 있는 다이어리를 찾거나 독서노트를 찾으면 거의 다 인상 깊은 구절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서 저는 극한이 불필요해서 이걸로 쓰고 있고 표지도 진짜 평온한 느낌이고 마치 이 풀숲에서 독서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더 채워서 내년까지 써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 비욘디에서 나온 세틴 노트예요. 비욘디에서도 다이어리 나오는 거 꽤 괜찮은 게 많은데 저는 이 A6 사이즈의 블랙 컬러로 결정을 해서 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손때가 꽤 많이 묻어 있어요. 얘는 여행 다이어리로 쓰고 있고 제가 여행지 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있어서 손때가 묻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행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서 어떤 여행 몇 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지 같이 써주고 있어요. 밑에 표시도 다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그리고 여행 다닐 때는 저는 딱 이게 사이즈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얘보다 크면 오히려 여행 때마다 들고 다니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얘로 쓰고 있고 블랙에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때는 묻고 책등은 조금 망가지지만 크게 오염되지 않고 더군다나 표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질리는 맛 없이 여행 중에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매일 밤에 이렇게 꾸미면서 여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남아서 내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마지막 다이어리 60 다이어리예요. 어디서 샀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저는 이 속지 크기 맞는 거 센치는 알고 있어서 그것만 맞춰서 계속 속지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올해랑 작년이랑 막 구매했던 속지들 남은 건데 저는 이거 정말 놀기 위한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래서 뭐 여행 갔다 온 거 요약본 같이 하루에 여행 한 번 갔다 온 건 여기다가 다 쓰고 뭐 아니면 월 요약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막 이런 쓸데없는 것들 여행 갔다 오면 챙겨는 왔는데 쓸 일 없는 것들 그냥 막 이런 사이에다가 끼워주고 노는 용으로 써요. 그래서 얘는 속지를 무한으로 리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해 쓰면 한 해 분량 다 빼놓고 이렇게 표구해주고 또 한 해 쓰면 다 빼놓고 표구해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고요. 놀기 위한 다이어리다 보니까 규정된 거 아무것도 없이 내 맘대로 스티커 붙이면서 쓰고 있습니다. 얘는 기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힐링이 목적인 다이어리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 올해에서 연결해서 내년까지 쓸 다이어리들 총 10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나머지 기록은 디지털 기록에 하고 있고 연력도 쓰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또 소개할 수 있으면 가져와 볼게요. 연력은 되게 또 희한한 게 작년에는 잘 썼는데 올해는 쓰다가 상반기에 포기하고 실패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연력을 쓰지 말까 하다가 그래 내년까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걔는 쓰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디지털 기록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항목들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으면 노트북을 찍으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요. 내년에도 기록이 좀 잘 이어지고 이 기록들이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내년 다이어리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기록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디자인이나 브랜드, 특정 제품이 있다면 저도 마구 소개해 주세요. 따라 쓸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기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